6월, 연애할 수 있을까요? 두근두근 초여름의 시작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타로 카드를 뽑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 카드 리딩은요, 6월 연애운이에요. 과연 6월 한 달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에너지가 잠들어 있을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영역에 있을지 우리 타로 카드로 함께 알아봐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듯이 마음을 비워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텅 비어야 제가 거기로 찾아갈 수 있거든요. 마음을 비우고 숨을 후 하고 내쉬고 차분하게 주위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든 인형이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와닿는 딱 하나, 그 하나를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만약 시간이 모자르시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 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 세 장의 카드에는 6월 한 달 동안 당신의 연애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처음에 초순에 내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혹하는 것이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 어떤 남자가 보이는데 선뜻 나에게 다가오진 않지만 내 주위를 얼쩡거리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애의 흐름은 그리 빨라 보이진 않네요. 이런 것처럼 천천히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고 있는데 중순에 보시면 나는 이미 모든 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 남자의 문제보다는 나 자신의 문제. 왜냐하면 하순에 보이는 이 흐름에서는 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제가 느낀 것은 나에게 과거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와 나의 슬픔, 어떤 나의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지금 새롭게 다가오는 이 사람보다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쓸 것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초순, 중순, 하순의 흐름이 이렇게 나왔으니 과연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좀 더 우리가 6월 연애운을 잘 알아보기 위해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내가 관심이 있었던 어떤 사람, 혹은 내가 미련이 있는 누군가는 내가 용서해야 될 게 많고 이해해야 될 게 많아요. 이 사람이 나를 앞에서 이끌어준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폭넓게 이해하고 때로는 양보해야 할 게 많은 느낌인데요. 반면 나의 가까운 어떤 친구, 단순히 친구라거나 아니면은 연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이번 달은 내 마음 자체가 연애 자체에 끌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의 친구, 당신이 여태까지 이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 카드가 알려주네요. 과연 직장이나 학교 어떤 공적인 관계에서는 어떨까 봤는데 사실은 이 연인들 카드는 좀 더 뜨거운 어떤 연애 초기의 연애를 의미하고 이건 아주 완숙한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내가 다니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나와 미래를 함께할 만한 어떤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요. 다만 이번 달의 연애운이 크게 길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것이 이 전체의 흐름을 뜻하는 카드들을 살펴보면 내 마음이 자꾸 쫓기거든요.
지금 1번 분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마음 자체가 초조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연애로 발전되기에는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달에 내가 무엇을 잡아야 하고 놓아야 하고 이걸 풀어줄 실마리는 무엇인지 카드 3장으로 다시 알아볼게요. 여전히 나에겐 많은 일이 있어요. 나에겐 해야 할 과업도 많고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많은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나는 골치가 좀 아프네요. 그리고 나는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있어요.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 떠올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짐이 있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면 앞으로의 연애도 잘 되지 못할 거라, 내가 앞으로 하는 연애들도 되지 않을 거라고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이제 그것에선 벗어나는 게 좋겠어요. 이 관리를 보면 돈에 갇혀 있는데 이게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종종 이 카드가 꼭 칼을 쓴 춘향이 같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물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춘향전에서는 춘향이가 몽룡이를 쭉 기다려서 어떤 행복한 결말로 가긴 했지만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걸 벗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놓아줘야 할 때다, 내가 잊어야 할 문제다 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사랑의 에너지는 사실은 오래된 사람보다는 새로운 사람에 가깝게 나왔어요. 마지막 카드로 이 사랑의 기운을 읽어볼게요. 새로운 시작이 왔다. 이 카드는 전체 달 카드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카드고 아주 긍정적인 카드이기는 하지만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가 왔다. 과거의 것은 놓아줘라. 결국 6월의 연애운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당신은 이제 과거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연애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준비되는 것, 그 중에서도 나를 그만 괴롭히는 것이라고 전체 타로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러면 6월에 행복한 연애하시고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2번 분의 6월 연애운은 어떤 모습이 될지 일단은 3장의 카드로 알아볼게요. 초순의 흐름을 보면 내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갑갑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기에도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시기일 수 있겠는데요. 중순으로 가면 차츰 마음속에서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호롱 속에 든 별이 보이죠? 이런 것처럼 나는 내 안의 별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하순에 가면 그 일들이 괜히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울한 기운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결국은 6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어떤 마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다소의 마음고생은 있겠지만인데요.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면 이번 달에는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과연 주변 사람들은 2번 분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들에 대해서도 카드로 알아볼게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누군가, 관심이 있었던 누군가, 어쩌면 미련이 남았을 누군가는 이미 좀 나와는 멀어진 것 같아요. 지금 떠나는 카드가 나왔죠.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상황이라고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멀리 떠나는 그림,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그림이 나왔으니 이제는 좀 내 마음속에 남은 어떤 것들은 내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친구, 여태까지 친구라고 생각했던 누군가, 그저 즐겁게 지냈던 누군가는 나와 정말로 딱 맞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밀당을 하듯이 좀처럼 마음이 넘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한테 확 뭐라고 하지도 않는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라 답답할 수 있겠고요. 진짜로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 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공간, 회사 혹은 거래처,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좀 더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어떤 공간에 이 사람이 별처럼 떠 있다고 해요. 그러니 만약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싶다면 내가 놀러 가기보다는 혹은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기보다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공부하는 공간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과연 이번 달, 이번 분이 피해야 하는 것과 잡아야 하는 것,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좀 더 한 달에 대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다행히도 나는 이번 달에 직감이 꽤 살아있어요. 내가 감이 좋은 어떤 것들은 나를 좀 더 행복한 연애의 길로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갑자기 좀 덜컥 겁이 난다 하면 약간 의심해 보시고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좀 더 파고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피해야 하는 것은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네요. 이렇게 검이 날아올까봐 이 여전사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죠. 실은 이 여전사는 굉장히 훌륭한 전사이기 때문에 이런 검에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겁이 많은 모습. 그러니 내 안에 불안과 걱정을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방해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결국 실마리는요, 여기에 있는데 사실 이 카드는 요즘 시기에 말하기는 좀 그런 것이 거주지 변경이나 어떤 새로운 곳으로 가보라, 때로는 여행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여행을 가기에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음에 걸린다면 자주 가는 카페를 바꿔보거나 내가 항상 다니던 공간 말고 조금 새로운 공간에 가본다면 내 연애운에도 도움이 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마지막으로 달의 카드로 이번 달의 에너지를 살펴보고 마칠게요. 이것이 이번 분의 가장 마지막 카드인데요. 겁먹지 말라고 해요. 첫걸음은 언제나 어렵죠. 우리가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것,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것 항상 어렵기 마련이지만 이번 달에 그렇게 두려워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많이 놓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 달에는 나는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서 어떤 연애의 기운을 찾아야 해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겁먹지 말고 내가 시도하지 못했던 것,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당신에게 좋겠네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 3장의 카드에는 3번 분의 6월 한 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초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순에는 별이 떴습니다. 그만큼 초순은 연애를 하기에도 좋고 썸을 타기에도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힘들었다면 드디어 별이 떴으니 내 마음도 조금 설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중순에 오면 죽음 카드. 초순에 시작된 어떤 연애나 썸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쁜 영향력이 계속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마지막에 전차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의 방해 혹은 어떤 싸움 때문에 내가 두근거렸던 어떤 만남이 중단되었다면 하순에는 그것이 무사하게 진행될 것이니 크게 걱정할 건 없겠다라는 흐름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6월의 연애운은 중순만 조심하시면 크게 나쁠 것은 없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6월 한 달 동안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을지 3장의 카드로 다시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했던 누군가, 관심이 있는 누군가는 나를 참 버겁게 하네요.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여러 가지의 막대기를 동시에 지고 가는 것처럼 조금 힘든 모습이라 6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내 곁에 있는 친구 혹은 어디서 놀면서 만난 사람들, 어떤 모임의 사람들은 내가 힐끔힐끔 돌아볼 만하긴 하지만 다 어느 정도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도 있지만 이 사람과 만나면 골치 아플 것들이 너무 잘 보이기도 하죠. 이런 면은 괜찮은데 저런 면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또 괜찮은데 이건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내 맘에 딱 맞는 누군가를 이런 공간에서 만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공부를 하는 공간 혹은 내가 일을 하는 어떤 공간에서 나는 괜찮은 마법을 기대해봐도 되겠어요. 이 마녀는 하늘의 막대기를 띄워놓고 근사한 마법이 나타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어떤 마녀거든요. 이렇듯 이 마녀가 이렇게 행동을 하듯이 이런 일을 하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 내가 좀 더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어떤 공간에서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달 3번 분이 잡아야 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한 달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카드 3장으로 다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사실 꽤 괜찮아요. 컵의 9 카드가 나왔고 나는 이번 달에 감정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초대받는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가도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썩 괜찮게 볼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너무 잘 되지 않을까봐 낙담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공적인 영역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걸까? 혹시 뒷감당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다면 이쪽으로 들어온 새로운 사람을 놓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약간은 보이고요. 지금은 과거의 추억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으러 갈 시기네요. 이번 달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갈 시기, 내가 누군가 몰랐던 어떤 사람, 혹은 인사는 하고 얼굴은 알고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깊이 몰랐던 어떤 사람과의 새로운 로맨스가 기대되는 한 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내 주위에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어떤 공간이 있었다면 그 공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다 유심하게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내가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이번 달에는 내 눈에 딱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 카드는요, 세상에 진짜 당신을 보여주라는 카드예요. 이번 달의 에너지, 이번 달의 연애운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을 조금 안쓰러워하는 느낌도 있네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라 그러면 안 될까봐, 욕먹을까봐 의기소침해져서 진짜 멋진 당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이죠. 6월 한 달 동안의 당신은 그만큼 반짝이고 매력적인 존재니 뒤로 숨지 마시고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매력적인 사람인지 모두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당신의 주위 사람들은 당신에게 빠져들 것 같네요.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행복한 연애 하시고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이 3장의 카드에는 여러분들의 6월 연애운에 한 달 동안의 흐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순부터 살펴볼까요? 조순에는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호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옛 인연이든 주위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은 나에게 좀 잘해주고 싶어하는 게 있네요. 그래서 조순 동안은 내 마음을 썩일 일이 딱히 없겠고 어떤 연애가 막 시작된다기보다는 나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순으로 오면 나는 멋진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썸이나 뭔가 시작된다면 이 시기라고 생각해요. 중순쯤 나는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광대 카드를 이야기할 때
때로는 정도를 벗어난 무모함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모험을 떠나는 그리고 어떤 환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라고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번 한 달 연애운이 내가 크게 나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운이 들었으니 조금은 이 광대처럼 남들이 무모하다고 할 만한 것들도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내가 고백을 하려고 하거나 고백을 받고 싶다면 말 쪽이 좋겠네요. 초순보다는 하순이 훨씬 흐름이 좋고 내 손 안에 이런 지팡이가 쥐었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다. 사실은 이 지팡이인 것을 봤을 때 고백을 받기보다는 내가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기에 훨씬 좋은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6월 한 달 동안 누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지 다시 한번 카드 3장으로 실마리를 찾아볼게요. 나에게 관심 있는 건 누구일까요? 여태까지 내가 좋아했던 누군가는 다가가기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루어질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겠네요. 용에게 용감하게 다가가는 어떤 마법사가 있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괜찮을 것이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겠네요. 오히려 나의 인연이 될 법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추가 카드가 필요하겠지만 결혼을 생각할 법한 괜찮은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만나왔던 친구 중에 있거나 어쩌면 내가 즐겁게 나가서 노는 어떤 모임, 즐거움을 위한 취미 모임 중에 그 사람이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이번 달에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피하지 말아주시고요. 사회생활에서도 괜찮겠네요. 공부를 하거나 학교를 하는 공간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망하는 시선들이 보여요. 전체적으로 크게 나쁠 것은 없는데 가장 좋은 것이라면 내가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나를 좋아할 법한 사람이 나타날 것 같으니 이쪽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연애운이 괜찮은 한 달, 잡아야 하는 것과 놓아야 하는 것, 실마리까지 다시 한번 카드 3장으로 더 알아볼게요. 이번 달에는 내가 모임을 만들어야겠어요. 사람들이 무언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제를 떠올려봐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마구 몰려옵니다. 언제요? 정해진 날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가거나 성당에 가도 일요일 날 정해진 날에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기는 하죠. 그것이 어떤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는 어떤 약속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을 만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놀 만한 무언가를 계획한다면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놓아야 할 것은 칼처럼 다 자르시면 안 돼요. 난 이날은 바빠. 난 이날은 일이 있어. 내가 할 것들이 많고 당신을 만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약속을 칼처럼 다 떨쳐내시면 이번 달에 좋은 운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카드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상상만 하고 있어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번 달에는 내가 있을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약속을 만들면 다른 때와 달리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쪽이 아주 럭키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한 달 연애운의 에너지가 어떨지 달 카드로 알아봅시다. 이번 달에는 행운이 내게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수를 떠올려 보죠. 관역에 무언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아주 열심히 봐야겠고 주변 상황도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문제는 양궁장으로 내가 가야 무언가를 쏠 수 있을 텐데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약속, 모임,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아주 즐거운 어떤 목적을 가진 모임이면 더 좋겠네요. 그 공간에서 여태까지 평범했던 내 친구가 혹은 그날 우연히 나온 어떤 사람이 나에게 두근거림을 주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제 손안에 있는 3장의 카드에는 당신의 6월 한 달 동안의 연애운의 흐름이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3장의 각 카드는 각각 초순, 중순, 하순의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초순을 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죠. 컵10이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나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 중순에 오면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보며 무언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실은 이번 달에는 이런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것,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나에게 길할 수 있거든요. 하순에 보시면 사실 하순을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예기치 않은 일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로 여태까지 잘 맺어온 어떤 관계가 부서질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에는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순의 이 사건을 막으려면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그렇다면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당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3장의 카드로 더 알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커플분이라면 커플, 짝사랑 중이라면 짝사랑하는 그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좀 시간을 보내겠어요. 서로 생각할 것이 많고요.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과 이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랍니다. 은둔자의 은둔은 언제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일보 전진을 위해 나는 지금 잠깐만 후퇴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나는 이번에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다면 누군가에게 소개팅을 해주고 거기서 나도 가지를 칠 수 있겠어요. 아까 친구들에게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좀 찾아오겠다고 했죠. 이번 달에 누군가와 다른 사람을 엮어준다면 나도 거기서 괜찮은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팅해달라 좀 지겹게 말해왔다면 이번 달에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 공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예요. 아직 이 열매를 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나 학교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잘해주는 정도로 이번 달은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잡아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그리고 이 어려운 한 달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워 카드가 나오면 더욱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해서 보게 되곤 하죠. 3개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 일이 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 이 일들이 결국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타워의 사건은 우리가 연애운에서도 그렇고 일반운에서도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어쩌면 하순에 있을 그 일은 나에게 새로운 보상을 주기 위해 생길 일일 수 있고 내가 거기서 힘들었다면 나중에는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지지 마세요. 내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히 이 카드에선 의미가 없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다. 카드도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실마리는요. 당신은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든 혹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관계가 잘 되지 않든 그것은 잠깐의 운이 내 앞길을 아주 잠깐 막은 것뿐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져라. 곧 보상받을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달 카드는 이번 달 나의 연애 에너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역시 누군가 협조하는 것이 좋다는 키카드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개팅을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번 맺어줘 보시는 것도 좋겠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스스로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운이 들어왔으니 누군가 연애적으로 도와줄 기회가 있다면 꽤 적극적으로 도와줘 보시면 나에게도 좋은 운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한 달도 응원할게요.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